정말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투기 대신 주식을 사야 한다. 하늘에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부동산 투기 대신 주식을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하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X에 올렸나 싶을 정도로 복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하겠다. 주식 투자에 쓰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생산 부분 흘러야 한다. 근데 부동산은 비생산적인가요? 내가 안정적인 집에서 사업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생산적인 투자 아닌가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열심히 부동산을 투자해서 건설사가 신규 공급을 밀어내고 시공 능력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해외 수주를 딸 수 있고 생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왜 부동산은 비생산적이라고 왜 단정하는데? 이 대통령 다주택자 이익 손실은 정부가 정한다. 망국적 투기 확실히 해결하겠다.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 똑같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소름 돋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무현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로 바로 종부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이 바로 보유세 인상이었습니다. 9.13 대책 다들 기억하시죠? 2018년 9.13 대책. 현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로 바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평행 이론이다. 신규 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황, 입지 분석, 재개발, 초기 재개발, 지방 부동산, 지방 재개발, 금융 지식, 세무 지식,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와 자기개발에 관련된 거는 모조리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재개발에 꽂혀서 초기 재개발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숙주나물 부동산 블로그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제 블로그를 입장하셔서 공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 1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책상 빼겠다. 너 다주택자야? 너 고가 1주택자야? 책상 뺄 거야. 그래서 순수 혈통만 우리는 취급하겠다.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을 본다는 거죠. 북한이 배경 보거든요. 정말 소름 돋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도 문정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주택자였는데 한 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을 했죠. 그럴만한 게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많다 보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무슨 부동산을 잡아. 이거를 봤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판 거죠. 그리고 참모들에게도 집 팔라고 압박을 한 거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참모들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은 한순간이야. 집은 영원합니다. 참모 계속 평생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집은 팔지 않는 한 영원한 자산이다.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줬습니다. 국토부 이상경 차관도 집보다 집을 선택했습니다. 또 6년 전 대선배의 업적을 잊으신 겁니까? 도곡한시 30평이랑 갤러리아 팰리스 47평을 김종원 민정수석은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다 똘똘한 채라서 뭐 하나 파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둘 다 강남 핵심지야.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8월 7일 집보다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곡한시 30평은 1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갤러리아 팰리스 47평도 10억 올랐습니다. 이러한 선배의 선택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은 노 대통령, 문 대통령 모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금으로 조졌어. 다주택자들 조졌어. 공직자들 주택 처분 압박을 했어. 근데 결국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개떡상. 그리고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좀 몰라서 미안하고요. 부동산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둘 다 신년사에 사과를 했어요. 참 재밌게도 두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전국 아파트값 최대 폭으로 상승시켜놓고 집권 5년차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개소름 아니겠습니까? 평행이론 그 자체입니다.
역사가 되풀이 된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2028년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최대폭으로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이거 역사가 반복되겠는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권 5년 차에 2029년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 게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건설 카르텔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신년사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역사는 반복된다.